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친구가 오스 중에 옮경입니다. HSK 4급 듣기 제1부분 일치 불일치 판단하기 11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앞서 1탄과 10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복습하실 수 있도록 1탄에서 5탄, 6탄에서 10탄 영상도 올려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듣기 문제를 독해 제1부분 빈칸 채워넣는 문제로 활용을 해서 빈칸 채워넣는 문제까지 만들어 드렸으니까 여러분 다방면으로 학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제대로 한 영역만 공부하더라도 다른 영역에 큰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듣기 제대로 단어 사급어휘 외우시고요. 좋은 예문들 꼭 입에서 말하는 연습 당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할게요. 쇼츠 영상에서 문제를 듣지 못한 분들은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这个城市一年四季都像春天一样，所以人们也叫它春城。这个城市冬天很冷。 여러분들 생각에는 일치일까요? 불일치일까요? 정답도 체크해 보시고요. 자, 단어 큰 소리로 읽으면서 의미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계절이 나오거든요. 우리 계절 배웠던 거 한 번 더 복습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뿐만 아니라 계절이 나왔을 때 덥다, 춥다 이런 관련된 상태 어휘 굉장히 중요하겠죠? 상급 어휘들입니다. 춥다, 덥다는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춥다, 冷, 덥다, 热, 뭐뭐와 같다, 像, 부르다, 叫, 그것, 그, 타, 도시, 城市, 봄, 春天, 여름, 夏天, 가을, 秋天, 겨울, 冬天, 사계절, 四季, 같다, 동일하다, 一样. 자, 듣기는 먼저 보기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보기 확인하고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这个城市冬天很冷. 중요한 키워드 잡아보실게요. 도시, 城市, 冬天, 겨울이죠. 겨울이 어떨까요? 很冷, 보세요. 이러한 중요한 키워드를 모른다면 듣기는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城市, 冬天, 很冷 이런 중요한 어휘들은 눈에 쏙 들어와야 돼요. 이 도시가요. 어떠한가요? 계절 중에 겨울이 아주 춥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질문을 드릴 때 도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어떠한 계절이 언급이 될까를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这个城市一年四季都像春天一样. 네, 언급이 되었습니다.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나왔고요. 一年四季.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복습을 해드렸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요. 앞에 영상에서 배운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春天, 夏天, 秋天, 冬天 이거 나오면 난이도 하중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단어들을 사급에서는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어휘를 활용한다? 치라는 단어를 활용한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사계절은요. 四季. 그러면 응용하신다면 봄철은요. 春季. 여름철, 夏季, 가을철, 秋季, 겨울철은요, 冬季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春天, 夏天, 秋天, 冬天뿐만 아니라 지라는 단어까지 응용하셔서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 도시는요. 1년 4계절 모두 뭐와 같다, 시향, 뭐뭐와 같아요. 여러분 시향이 나오면요. 이런 형태로 같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양, 뭐뭐와 같다 이렇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는요. 1년 4계절이 모두 봄과 같습니다. 이미 정답 여기서 나왔으니까 겨울이 춥나요? 아니죠. 불일치로 판단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체크하는 속도감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这个城市一年四季都像春天一样都像春天一样像이양이 들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춘티엔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봄과 같다, 춘티엔 봄인 것 같다 이렇게 유추해 보시면 돼요. 상반되는 내용이 나왔죠. 보기에서는 똥티엔이 나왔는데요. 지금 지문에서는 춘티엔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所以人们也叫它春城. 그래서요. 사람들은 뭐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어 앞에 언급된 타는요. 도시겠죠. 그 도시를요. 사계절이 전부 다 봄의 성이다 도시라고 해서 춘청, 춘티엔더 정실, 봄의 도시. 이것의 축약형으로서 춘청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중요한 키워드는요. 지어, 뭐뭐라고 부른다. 이런 형태가 독해에서도 지문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 도시를요. 춘청이라고 부릅니다. 所以人们也叫它春城. 이런 계절에 관련된 제시어들을 활용된 문제들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치, 불일치 판단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춥나요? 아니죠. 봄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일치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배웠던 내용들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这个城市冬天很冷这个城市一年四季都像春天一样所以人们也叫它春城 오늘 학습한 예문을 여러분들의 수준에 따라 0.75배속 혹은 1배속, 바로 시험 전에는 1.25배속으로 다양하게 듣고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这个城市冬天很冷。这个城市一年四季都像春天一样，所以人们也叫它春城。这个城市冬天很冷。这个城市一年四季都像春天一样，所以人们也叫它春城。这个城市冬天很冷。这个城市一年四季都像春天一样，所以人们也叫它春城。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서 중국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올해도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大家辛苦了，再见.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볼 쓰는 중국어 오스 중에 오미경입니다. HSK 4급 듣기 제1부분 일치 불일치 판단하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이들이 너무 원해서 도마뱀을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무섭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꾸만 보니까 너무 귀엽고요. 요즘엔 개와 대화를 나누기도 한답니다. 자, 제가요 아이들과 우리 집에 있는 도마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촉촉이에요. 이름이 촉촉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자,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를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의 학습 주제는요. 뭐뭐라고 이름을 짓다 이런 내용들이 듣기와 그리고 독해의 지문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 집에 도마뱀 이름은 촉촉이에요. 촉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짓다 이런 표현 외워놓으시면요. 또 이런 상황에 맞게끔 작문하는 연습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쇼츠 영상에서 문제를 듣지 못한 분들은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听爷爷奶奶说，我妹妹出生那天正好下了一场大雪，于是我爸妈就给她取名字叫夏雪。他妹妹出生在夏天。 여러분들 생각에는 일치일까요? 불일치일까요? 정답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자, 단어 큰 소리로 읽으면서 의미 파악해 보겠습니다. 태어나다, 出生, 할아버지, 爷爷, 할머니, 奶奶, 아빠, 爸爸, 엄마, 妈妈, 여동생, 妹妹, 마침, 正好, 눈이 내리다, 下雪, 차례, 회, 번, 장. 그래서 于是 이름을 짓다, 取名字. 자, 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보기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보기 체크해 볼게요. 他妹妹出生在夏天. 중요한 키워드는요. 어디에서 태어나다, 出生.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다라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이러한 표현으로 가야 합니다. 出生在, 出生在, 出生在. 그런데요. 出生在는요. 어디에서 태어났다, 장소도 나올 수 있고요. 시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보기에서는요. 他妹妹出生在夏天. 우리가 앞강에서 배웠던 것처럼 계절이 나옵니다. 夏天은 여름이었죠. 그 여동생은요.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보기를 통해서 단서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문을 들어보실 때 뭐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까? 계절, 그리고 계절과 관련된 날씨 이렇게 들어보시면 돼요. 出生在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听爷爷奶奶说. 여러분, 听说는요. 듣기로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누가 말하는 것을 듣다. 그래서 누구에게 듣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얘기하는 걸 듣기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하는 걸 듣기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听说 사이에 이런 대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听爷爷奶奶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얘기하시는데요. 我妹妹出生那天. 일단은 出生에 나왔어요. 제 여동생이 태어나는 그날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앞에 거 듣기보다는 뒤에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어주셔야 되겠죠. 강약 조절이 듣기에선 필요합니다. 강약 조절이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키워드는 강함이 버리고 단서를 통해서 마땅히 들어야 될 부분들을 걸러내서 그 부분들을 집중해서 듣는다. 이런 것들을 연습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我妹妹出生那天, 제 여동생이 태어나는 그날 어땠을까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집중해서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正好下了一场大雪. 여러분, 단어를 제가 단어와 외우면 안 되는 이유 알려드렸죠? 자, 눈이 내리다는 조금 전에 학습을 했습니다. 下雪. 그런데 이렇게 확장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내렸다, 下了大雪.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많은 눈이 내렸다라고 하지만 중국어적인 표현은요. 큰 눈이 내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큰 눈이 내렸어요. 下了大雪. 그런데 몇 차례, 한 차례 이런 표현들까지 확장형이 들어간다는 거죠. 下了一场大雪. 한 번 큰 눈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빈칸 채워 넣는 문제로도 문제를 많이 만들어 드리잖아요. 正好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때마침. 그래서 제 여동생이 태어나는 그날 正好 때마침 下雪 아니고요. 下大雪 확장 下了大雪 또 확장 下了一场大雪. 여러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이런 어감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쓰기 제1부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어순별 문제에도 바로바로 적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문장 만들어보는 연습 너무 좋고요. 때마침 많은 눈이 한 차례 내렸다. 한국어로는 이런 의미인데 正好下了一场大雪.
이런 표현으로 완성이 된다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제 여동생이 태어난 날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접속사가 그래서 수오이가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위시 이것도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거 독해제 이 부분에 위시 나오면 절대로 앞에 제시될 수 없고 뒤에 배치되어야 된다. 요런 논리적인 사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我爸妈 여러분 너무 재밌죠? 我爸爸妈妈의 축약형. 저희 아빠와 엄마는요. 我爸妈 오늘 제일 중요한 거요. 제가 도마뱀에게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나요? 촉촉이라고. 그녀에게 게이타 저희 엄마 아빠가 치유 게이타 그녀에게 자, 그 뒤에 있는 내용 너무 좋아요. 꼭 외우셔야 돼요. 取名字 이름을 짓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고요. 우리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이었죠. 이름을 지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지어. 그래서 뭐뭐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다. 取名字叫 이렇게요. 그럼 뭐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까? 시아슈에 여러분 이게 함정이 될 수 있는데요. 여름이라고 했을 때 시아 TN의 시아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시아가 성이에요. 하씨 성이고요. 슈에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자의 도금으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하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녀에게 이름을 지어서 하설이라고 불러요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아 TN의 시아가 아니라 여름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이구나. 그리고 슈에는요. 눈이 많이 내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로소 여기에 눈설자가 들어갔구나까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뭐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다 取名字叫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언어로 이렇게 바꿔서도 응용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의 여동생이요. 出生在夏天 여름에 태어났나요? 아니죠. 단서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눈이 많이 내렸다라고 했어요. 正好下了一场大雪라고 했기 때문에 여름이 아니라 겨울, 똥티엔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일치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할 문제였네요. 자, 그러면 전체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他妹妹出生在夏天，听爷爷奶奶说，我妹妹出生那天正好下了一场大雪，于是我爸妈就给她取名字叫夏雪。 오늘 학습한 예문을 여러분들의 수준에 따라 0.75배속 혹은 1배속, 바로 시험 전에는 1.25배속으로 다양하게 듣고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他妹妹出生在夏天，听爷爷奶奶说，我妹妹出生那天正好下了一场大雪，于是我爸妈就给她取名字叫夏雪。他妹妹出生在夏天，听爷爷奶奶说，我妹妹出生那天正好下了一场大雪，于是我爸妈就给她取名字叫夏雪。他妹妹出生在夏天，听爷爷奶奶说，我妹妹出生那天正好下了一场大雪，于是我爸妈就给她取名字叫夏雪。 여러분들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에다가 선생님 저는 오수중을 통해서 이런 강의를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더 깊게 학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들이나 혹은 급수나 영역들을 다양하게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앞으로 영상을 제작할 때 좀 참고해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을
만들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大家辛苦了，再见。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谢谢大家。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오스 중에 오민경입니다. HSK 4급 듣기 제1부분 일치, 불일치 판단하기 13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나 요즘 HSK 배우잖아. 어디에서 해코스 오민경 선생님한테 오민경 선생님 어때? 우라오시 怎么样?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야, 아들만 3명이래. 성격 장난 아니야. 여러분, 성격 장난 아니야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게 듣기에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실제 회화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냥 시험을 위한 공부로 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 옵스 중에서 재밌게 듣기를 공부하고 그것들을 실제 회화에도 적용해 볼게요. 성격 장난 아니야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오늘 그런 주제가 나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쇼츠 영상에서 문제를 듣지 못한 분들은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那个导游性格很好，对人很热情。他说话特别幽默，一路上给我们讲了很多笑话。那个导游脾气不好。 여러분들 생각에는 일치일까요? 불일치일까요? 정답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자, 단어 큰 소리로 읽으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导游, 성질, 성격, 脾气, 성격, 性格, 열정, 친절하다, 열정적이다, 热情, 말을 하다, 说话, 유머러스하다, 幽默, 농담을 하다, 讲笑话. 자, 문제를 듣기 전에 반드시 보기를 확인하고 단서를 잡아보실게요. 那个导游脾气不好. 여러분, 직업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경찰이나 기자나 이런 여행 가이드 이런 제시어들은 꼭 4급에서 외워주실 수 있어야 돼요. 가이드를요. 导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가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성격 장난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좋을 때 보통 그런 표현을 쓰나요? 보통 안 좋을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성격은 아까 조금 전에 시인거가 있었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색채를 나타낼 때는 성질머리 이런 것들 나타낼 때는 비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가 좋을 때 비치하오, 안 좋을 때는요 버럭버럭 성질도 내고 막 이럴 때는요 비치보하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야, 성격 장난 아니래 라고 했을 때 비치 타이보하오 이런 식의 표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를 팔았어요, 여러분. 저 그렇게 성격이 안 좋은 사람 아니에요. 자, 질문은요. 那个导游脾气不好. 그 가이드가 성격이 좋지 않대요. 그러면 누가 언급이 될까요? 다오요가 언급이 될 거고요. 성격에 관한 이 사람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용만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되겠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那个导游脾气不好. 이렇게. 자, 그럼 지문 들어가 볼게요. 那个导游 나왔어요. 그러면 그 뒤에 거 잘 들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 뒤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性格很好. 이거 딱 나오는 순간 상반되는 내용으로서 불일치한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격 性格很好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脾气不好에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性格很好 이렇게. 그래서 불일치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 시험은요 여기까지 딱 듣고 불일치 판단하시고 다음 문제 풀어내셔야 돼요. 근데 재밌죠? 내용 한번 파악해 볼게요. 那个导游性格很好. 그러면 여행 가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첫 번째, 성격이 좋다고 합니다. 性格很好. 자, 두 번째 이거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친절하다. 여러분, 친절하다, 热情.
그러면 아주 친절하다, 很热情. 자, 여러분 짝꿍으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에게 되게 친절해, 사람에게 잘해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럴 때 무조건 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해요. 표현으로 외워보실게요. 对人很热情.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对人很热情. 그러면 저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오쌤 있잖아. 성격 좋다. 性格很好. 학생들한테 되게 친절하다. 对学生很热情. 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좋고요.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합니다. 那个导游性格很好,对人很热情. 오늘은 표현으로 학습해 주셔야 될 게 꽤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 번째, 他说话特别幽默. 그가 말하는 게요, 굉장히 어떻대요? 유머러스하다. 사급어휘예요. 유머, 요모. 너무 재밌죠? 유머, 요모. 이렇게 바로바로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그럼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격이 좋다. 중국어로 묘사해 보실게요. 性格很好. 사람에게 되게 친절해요. 对人很热情.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特别幽默. 特别 대신에 很幽默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말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잘하세요. 그래서 그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一路上给我们讲了很多笑话. 여러분 제가 단어만 외우면 안 되는 이유 여기서 한 번 더 언급할게요. 앞강에서도 여러분 눈이 한 차례 많이 내렸다 기억나세요? 下了一场大雪 계속 반복 학습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담을 하다 讲笑话. 농담을 했다 讲了笑话. 많은 농담을 했다. 요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讲了很多笑话. 근데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중국어가 안 됐던 이유, 듣기가 안 들리는 이유는 단순히 단어만 외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확장해서 자주 쓸 수 있는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행하는 내내 一路上给我们讲了很多笑话.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다 농담하다 讲笑话 이런 표현들이 심지어는 배점이 높은 쓰기 제2부분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아야지 장문할 수 있잖아요. 들어낼 수 있어야지만 장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행하는 내내 一路上给我们讲了很多笑话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너무 쉬워요. 시작부터 性格很好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보기에 언급된 제시어와 딱 반대 불일치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비슷한 내용을 바꿔서 언급합니다. 비치 나왔지만 지문에서는요. 싱거가 나왔다. 언급이 되었다.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불일치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배웠던 거 딱 써머리해 보세요. 한국어로도 성격이 좋고 사람에게 친절하고 유머러스해서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큰 소리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那个导游脾气不好那个导游性格很好对人很热情他说话特别幽默一路上给我们讲了很多笑话 오늘 학습한 예문을 여러분들의 수준에 따라 0.75배속 혹은 1배속 바로 시험 전에는 1.25배속으로 다양하게 듣고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那个导游脾气不好那个导游性格很好，对人很热情。他说话特别幽默，一路上给我们讲了很多笑话。那个导游脾气不好那个导游性格很好，对人很热情。他说话特别幽默，一路上给我们讲了很多笑话。那个导游脾气不好那个导游性格很好，对人很热情。他说话特别幽默，一路上给我们讲了很多笑话。
여러분들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박물관에서 미술 전공한 가이드로부터 유명한 미술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작품의 이해도도 깊어지고 감상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행 가이드의 역할이 여행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여행 가이드 나오요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꿈꿔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걸음마 단계인 초급 단계이지만 열심히 오스 중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셔가지고요. 이런 날이 있길 바래요. 중국에 가셨을 때요. 내가 사고 싶은 걸 마음껏 살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서 중국 가이드가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중국어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우리 같이 꿈꿔 보실게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你能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我们也能行 오늘도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大家辛苦了. 再见.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오스 중에 오민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의를 한 지가 한 20년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강 첫날 있잖아요. 첫날은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어떤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까라는 생각에 너무 강의를 하러 가면서 설레이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계속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누군가의 첫 만남에 느낄 수 있는 첫인상. 첫인상에 관련된 좀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츠 영상에서 문제를 듣지 못한 분들은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第一次见面的时候，小高穿着一件白色的衬衫，头发也很整齐，说话很有礼貌，因此当时给我留下了很好的印象。他对小高第一印象不错。 일치일까요? 불일치일까요? 정답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자, 단어 큰 소리로 읽으면서 의미 파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第一 만나다, 见面 셔츠, 衬衫 머리카락, 头发 단정하다, 整齐 예의 바르다, 礼貌 당시, 그때 当时 남기다, 留下 인상, 印象 듣기, 지문을 듣기 전에 항상 먼저 보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他对小高第一印象不错. 여러분 이 표현은 꼭 외우셔야 돼요. 인상입니다. 인상.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오쌤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이 어땠나요? 第一印象怎么样? 오, 첫 번째 인상, 첫인상이 너무 좋던데? 첫인상이 의외로 좋던데? 第一印象不错 이런 표현을 같이 짝꿍으로 외워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요. 어순별 문제에 똑같이 나와요. 그의 小高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이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좋은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읽고 기억해 두었다가 실제 어순배열 쓰기 제1부분에도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좋은 문장들을 많이 읽고 자연스럽게 언어의 습관을 기억하는 거 너무 중요할 듯합니다. 他对小高第一印象不错. 그래서 인상이 좋다. 원래는 쉽게 가자면 印象很好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인상이 괜찮다, 印象不错 많이 활용이 됩니다. 전체 문장 한번 읽어보실게요. 他对小高第一印象不错. 그의 小高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小高라는 사람이 언급이 될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하는 화자의 小高에 대한 첫인상은 어떨까요? 그런 내용을 중심적으로 들어보시면
되겠죠. 지문 들어갑니다. 第一次见面的时候, 첫 번째 见面 만났을 때. 첫 번째 만났을 때, 第一次见面的时候, 누가요? 小高穿着一件白色的衬衫. 이제 이 화자가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만났을 때 샤오가오가 입고 있었어요.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천산? 네,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요. 흰색의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이젠 바이스어더 천산. 여러분 이런 것들도 어순배열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그 어순을 기억해 보실게요. 옷은 한 벌, 두 벌로 세요. 그래서 이젠 흰색의 바이스어더 이런 어순. 전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한국어로 연상해 보실게요. 샤오가오가요. 흰색의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해석하실 때는 이지엔이 굳이 해석이 되지 않은데요. 이렇게 넣어주신다는 거죠. 小高穿着一件白色的衬衫。第一次见面的时候，小高穿着一件白色的衬衫。 샤오가오가요. 아주 깔끔하게 흰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小高穿着一件白色的衬衫. 그리고요. 头发 이거는 머리카락이에요. 머리가요. 也很整齐. 정치는 조금 4급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요. 5급에 나올 수 있어요. 가지런하다, 깔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카락도요. 머리가 굉장히 단정하고요. 说话 말하는 것도요. 很有礼貌. 여러분 礼貌 너무 중요해요. 예의가 바르다. 예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옷도 입었고요. 그리고 头发也很整齐. 머리도 굉장히 단정했고요. 说话很有礼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예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간과 이거 우리가 상대방을 어떠어떠하다, 성격이 좋다, 그쵸? 그 다음에 유머러스하다, 그 다음에 머리가 굉장히 단정했다, 말하는 것도 예의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덩어리로 외워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头发也很整齐，说话很有礼貌. 그래서요. 因此 결과를 도출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빈칸 채워넣는 문제 나오면요. 이런 빈칸 채워넣는 문제는 해석보다는 빈칸의 위치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결과 도출 뒤에 배치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当时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조해드리고 싶은 예문은 요 문장입니다. 그냥 덩어리로 외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 잡아볼게요. 남겼어요. 留下了. 인상을요. 印象. 저 누구에게 남긴 거예요? 나에게 남겼어요. 给我留下了. 어떤 인상을 남겼나요?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가 소개해서 소개팅을 하고 왔어요. 인상이 괜찮은 거죠. 그 사람 인상 괜찮던데? 印象很好. 특히 이러이런 부분은 나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남겼어. 나에게 남기다 좋은 인상. 给我留下了很好的印象. 회화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요. 듣기에도 많이 나오고요. 어순배열 문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통으로 문장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매일매일 영상에서 제가 강조해 드릴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외워놓으면 다른 영역에도 활용할 수 있음을요. 그래서 통으로 저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给我留下了很好的印象. 그러면 응용해 볼게요. 처음으로 4급 수업을 들었는데요. 오세미 수업이 나에게 아주 깊은 인상, 꽤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런 것들도 응용할 수 있겠죠. 吴老师的课给我留下了很好的印象. 아니면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가요. 아니면 이 책이요. 저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즉 대상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요. 머리도 굉장히 단정했고요. 흐름 생각해 보세요. 말도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해서 당시에 저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因此当时给我留下了很好的印象. 항상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중요한 키워드 잡는 연습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문맥의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정답 체크하셔야 되겠죠. 나의 혹은 그의 小高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은 어땠습니까? 보초 아주 좋았어요. 딱 일치함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덩어리를 외우셔야 돼요. 그의 小高에 대한 인상이 괜찮습니다. 他对小高第一印象不错. 그러면 나의 그에 대한 인상이 좋습니다. 첫인상이 我对他第一印象不错. 이런 식으로 외워놨다가 바로 회화에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전체 흐름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실게요. 他对小高第一印象不错. 第一次见面的时候小高穿着一件白色的衬衫，头发也很整齐，说话很有礼貌，因此当时给我留下了很好的印象。 오늘 학습한 예문을 여러분들의 수준에 따라 0.75배속 혹은 1배속, 시험 바로 전에는 1.2배속으로 다양하게 듣고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他对小高第一印象不错。第一次见面的时候，小高穿着一件白色的衬衫，头发也很整齐，说话很有礼貌，因此当时给我留下了很好的印象。他对小高第一印象不错。第一次见面的时候，小高穿着一件白色的衬衫，头发也很整齐，说话很有礼貌，因此当时给我留下了很好的印象。他对小高第一印象不错。第一次见面的时候，小高穿着一件白色的衬衫，头发也很整齐，说话很有礼貌，因此当时给我留下了很好的印象。 여러분들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친구가 해준 소개팅을 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친구가 물어봅니다. 그 사람 첫인상 어땠어? 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你对他第一印象怎么样? 이렇게요. 야, 인상 괜찮더라. 그럼 여러분 해보세요. 나의 그에 대한 첫인상이 괜찮았어. 이런 문장들을 외워놨다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我对他第一印象不错. 이렇게요.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연애할 수 있는 연애 중국어도 한번 갈까요? 한번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大家辛苦了. 再见.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말을 쓰는 중국어 오스 중의 음경입니다. HSK 4급 듣기 제1부분 일치 불일치 판단하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제가 보통 기초 강의에서 취미를 물어보면 我喜欢听音乐. 저는 음악 듣는 거 좋아해요. 我喜欢看电影. 저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정말 중국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我喜欢吃中国菜. 중국 음식 먹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한 번은 아이들 데리고 대림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대림동에. 그 차이나타운요. 그런데 저희 막내가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 지하철 타고 중국에 왔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많이 웃었어요. 어떤 식당에 가면 정말 중국어만 쓰는 식당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중국을 가기 전에 대림이나 차이나타운을 한번 갔다 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배웠던 중국어를 조금이나마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취미. 저는 뭐뭐 하는 거 좋아해요. 누구는 뭐뭐 하는 거 좋아해요. 라는 표현들도 듣기 지면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츠 영상에서 문제를 듣지 못한 분들은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父亲今年79岁了，他喜欢看新闻，但他从来不买报纸，
他觉得从电视里可以获得更多的消息，而且比报纸快。父亲爱看新闻。 여러분의 생각에는 일치일까요? 불일치일까요? 정답도 체크해 보세요. 자, 우리 집중하면서 또 단어 학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무조건 중국어는 큰 소리를 잃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 보실게요. 좋아하다, 사랑하다, 아이, 살, 새, 수이. 아버지, 부친,父亲, 뉴스, 신원, 지금까지 여태껏, 从来, 신문, 报纸, 생각하다, 觉得, 텔레비전, 电视, 봤다, 얻다, 获得, 소식, 消息. 게다가 또한, 而且. 자, 우리 문제를 듣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시험 현장에서는요. 보기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긴 얼른 이제는 속도감을 높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父亲爱看新闻. 아버지께서요. 아이,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할까요? 여러분, 아이는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연습해드렸던 것처럼요. 저는 좋아해요. 喜欢을 대체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我喜欢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이렇게 듣기 지문의 특징 아시겠죠? 비슷한 어휘를 대체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父亲爱, 아버지께서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 동사의 특징이 있어요. 이 뒤에는요. 전부 다 긴 내용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동사의 특징을 빨리 체크하시면요. 해석의 속도와 이렇게 문장 구조를 잘라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단어가 좀 중요하고 생소할 수 있어요. 뉴스예요. 신원, 독해 영역에서 자주 언급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뉴스 보는 걸 좋아하세요. 父亲爱看新闻. 父亲爱看新闻. 그럼 분명히 보기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 대상 주의하셔야 되겠죠? 무엇을 하는지를 또 내용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들어갈게요. 父亲今年79岁了. 여러분, 이 대화는요. 통으로 외워놨다가 여러분들 나이 표현하실 때 사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올해 나이가 몇 살입니다. 몇 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이를 나타낼 때는요. 항상 수이라는 단위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나이만 딱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지문에서는 父亲今年79岁了. 아버지께서는 올해 79세이세요. 79岁. 그렇죠. 나이 나왔어요. 아버지께서는요. 올해 79세이십니다. 79살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쌤 저 올해 30이에요. 여러분의 나이는 어떻게 되실까요? 그러면 숫자만 딱 바꿔서 대체하셔서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我今年30岁了. 이렇게요. 선생님, 그럼 문장 제 그때 러는 뭔가요? 나이를 이야기할 때는요. 제가 올해 몇 살이 되었다. 새로운 상황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이를 나타낼 때 문장 제 그때 러를 많이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통의 표현으로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이도 나타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지문에서는요. 父亲今年79岁了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잇따라 他喜欢看新闻.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喜欢 아이 대신에 나온 표현이에요. 아버지께서는요. 그는 뉴스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만 딱 듣고 정답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의 눈은 다음 보기에 들어간다. 이게 문제를 푸는 요령이에요. 他喜欢看新闻. 그는 뉴스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떠한 접속사였어요? 앞뒤에 상반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但是 하지만. 그 하지만
他从来不买报纸. 뉴스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이 구조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독해 제1부분에 从来라는 어휘 자체가 빈칸 채워넣는 문제에 되게 많이 나와요. 자, 하지만 他从来不买报纸. 从来를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买报纸,买는 사다. 不买, 사지 않습니다. 무엇을 사지 않습니까? 报纸, 报纸은 신문이었죠. 그는 신문을 사지 않습니다. 뉴스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신문을 사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从来는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문장의 내용은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 강조, 여태껏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从来. 그래서 여태껏 뭐뭐 하지 않는다. 从来不, 아주 중요한 구조예요. 독해 제1부분에도 많이 빈칸 채워넣는 문제로 나오고요. 어순별 문제에서도 많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작문에도 많이 나와요. 한 번은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는요, 이웃과 여태껏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从来不 이런 구조로 활용을 하셔야지만이 장문에 반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태껏 뭐 하지 않습니다. 从来不, 从来不, 从来不. 자, 그럼 흐름 파악해 보실게요. 他喜欢看新闻. 뉴스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단 반전이 있어요. 他从来不买报纸. 하지만 신문은 여태껏 사지 않으신대요. 그럼 그 뒤에 있는 내용도 궁금할 것 같아요. 他觉得 그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긴 내용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 좋아하다, 시환, 사랑하다, 아이가 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뭐라고 생각하다. 그 이하가 전부 다 내용이에요. 그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从电视里 끊어읽기 할게요. 可以获得更多的消息 이런 것들요. 他觉得从电视里可以获得更多的消息. 이렇게 끊어 읽기가 될 때 비로소 정확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TV에서요. 可以获得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消息 소식을요. 어떤 소식을요? 더 많은 소식을요. 그래서 신문은 보지 않으시고요. TV에서 더 많은 소식을 얻을 수 있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걸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TV에서 더 많은 소식을 얻을 수 있다. 한 번 더 구조 생각하시면서 들어가 보실게요. 从电视里可以获得更多的消息. 게다가 여러분 그 뒤에는 또 그가 생각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而且 점층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 而且를 제가 빈칸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면 역시 앞에 들어가지 않고 항상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접속사이다. 위치, 빈칸의 위치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TV에서 더 많은 내용을, 지식을 얻을 수 있고요. 소식을 얻을 수 있고요. 게다가 比报纸 신문보다 快 훨씬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뉴스의 장점, TV로 보시는 거예요. 신문보다 더 많은 소식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문보다 比报纸快 훨씬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 비는요. 비교를 나타내요. 그래서 한국어로는요. 뭐뭐 보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 뒤에는 비교 대상이 나오는 거죠. 신문보다 빠르다. 比报纸快 이런 구조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듣기를 학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답 체크해 볼게요. 맞아요.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일치함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문에서는요. 父亲喜欢看新闻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정답 체크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전체 흐름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를 읽으시면서 내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父亲爱看新闻父亲今年79岁了他喜欢看新闻但他从来不买报纸他觉得从电视里可以获得更多的消息而且比报纸快
오늘 학습한 예문을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0.75배속 혹은 1배속, 시험 바로 전에는 1.25배속으로 다양하게 듣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父亲爱看新闻。父亲今年79岁了，他喜欢看新闻，但他从来不买报纸。他觉得从电视里可以获得更多的消息，而且比报纸快。父亲爱看新闻。父亲今年79岁了，他喜欢看新闻，但他从来不买报纸。他觉得从电视里可以获得更多的消息，而且比报纸快。父亲爱看新闻。父亲今年79岁了，他喜欢看新闻，但他从来不买报纸。他觉得从电视里可以获得更多的消息，而且比报纸快。 여러분들의 구독과 댓글은 사랑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오늘도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大家辛苦了，再见。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周末快乐！